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제목, 중국발 나스닥 버블은 만들어지는가? 최근 일주일 중국 증시 아주 뜨겁습니다. 중국 증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것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왜 오르는지, 그들이 주식시장을 왜 버블로 만들어가는지, 그런 흐름이 우리에게 어떤 배울 것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증시 관련 세제 여러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배워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미국조차도 중국발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새벽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396.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내내 어쩌면 플러스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장막판 다우지수가 급락하면서 따라서 하락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0.86%, 89.7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P 500 34포인트 빠졌고요.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금, 1809달러, 전일보다 15달러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일 약간 내렸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일보다 0.049포인트 하락했고요. 변동성 지수 VIX는 플러스 1.49, 무려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은 유럽 소식이었습니다. 유럽은 어제 한국장 끝나자마자 시작한 유럽 증시에서 마이너스 1%대 하락을 기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EU에서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 그 다음에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전부 다 수정했습니다. 자, 올해 마이너스 예상치는 기존의 마이너스 7.4%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8.3%, 그러니까 역성장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다시 수치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2021년 성장률 예상치도요, 기존 6.1% 성장에서 5.8% 성장으로 하향했습니다. 최근에 19 사태, 이게 다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유럽은 관광산업이 GDP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관광객이 전혀 뜨지 않는 상황이니까 EU가 더 침체를 오래 겪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시장을 지배했던 거죠. 아울러 미국에서는 보스턴 여론 총재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불황이 깊어질 수 있다. 결국 최근에 미국의 남서부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19의 확산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3분기조차도 마이너스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4분기에는 성장률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미 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시작 전에요, 미국에서는 노바박스 바이오테크 기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바박스는 어제 증시에서, 오늘 새벽 마무리된 증시에서 약 31% 정도 상승했고요. 기존 6개월 동안은 약 18배 정도 올랐죠. 이 노바박스가 임상실험이 잘 되고 있고, 백신 후보 물질이 상당히 좋은 물질을 찾아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CDC를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받는데 16억 달러를 지원받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6억 달러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가지 백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액 중 최고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임상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죠. 이런데 원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컨택 주식이죠.
아웃사이드 홈, 집 밖 주식들이 올라야 되는데 이런 뉴스에도 어제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주만 더 상승했습니다. 장막판에 하락하긴 했지만 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까지 창중 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어요. 그러니까 백신 뉴스로 경제 재개가 다시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없었고 오로지 그냥 기술주만 계속 간다. 왜?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이런 우려감이 오늘 새벽 미국 증시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뭐가? 백신 뉴스가 나오면 컨택주는 오르고 언택주는 빠지는데 오늘 새벽에는 백신 뉴스에도 불구하고 컨택주는 더 많이 하락했고 기술주는 오히려 올라가다가 장막판에 밀렸어요.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기술주의 상승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증시 급등 왜 무엇이 어느 부분 중국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면 최근에 버블 논쟁이 조금씩 가열되고 있죠. 나스닥 언택트 관련 주식들, 나스닥 상위 기업들 이 기술주가 어디까지 갈지 어찌 보면 중국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것을 왜 중국에 물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난 19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미국이 주가가 급락했던 시점부터 3월 23일부터 비교해보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5.76%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어제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3,345.34포인트. 불과 일주일 만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아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오른쪽 빨간 박스 보이죠? 상하이 종합지수는 15% 가까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중국 증시가 뜨거운데요. 3,400포인트는 지난 2019년 초에 4월이죠. 미국과 잘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급등하다가 꼬꾸라진 이후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선 지수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국 증시가 뜨겁냐면요. 지난 4일 연속 중국 증시는 거래대금 1조 위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1.4조 위안을 돌파했다가 지난 3월 초입니다. 중국이 19 사태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증시에 돈을 투입한 이후로 아예 4일 연속 저렇게 큰 금액이 거래되는 건 그렇게 흔한 장면이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뜨거워졌는지 도대체 중국 증시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봐야 최근의 흐름, 그 다음에 왜 나스닥이 뜨거워지는지 그리고 한국 증시가 배워야 될 점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증시도 동방불패 중국 주식에 미치다. 한마디로 중국은 최근 주식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웬만한 주식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 중국 증권보라는 중국 국영의 증권 신문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보면 경제신문 격인데요. 중국 증권보라는 중국 이 국영 주식 관련 신문에서 7월 2일자에 모두 다 주식을 사라 이런 논설을 실었습니다. 그 논설 중국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영어로 잠깐 번역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7월 2일 날 중국의 국영언론 중국 증권보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하하하하 The sign of bull market are more and more clear. 즉 웃음소리죠. 하하하하. 웃는데 왜 웃느냐. 중국 주식시장 불마켓 강세장은 더욱 확실하다. 한마디로 이 내용 안에 파이낸셜 뉴스 쪽 몇 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중국 국민들한테 주식을 사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 이렇게 중국 정부가 나서서, 국영 언론이면 결국 정부가 나선 것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증시 사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으니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두 가지가 중국 증시를 리딩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거기에 플러스 증권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중국의 인터넷 및 대기업의 주가를 좀 비교했는데요. 중국의 인터넷 관련 주식,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주식을 모아놓은 데 투자하는 ETF가 K-웹입니다. K-웹의 상승률은 지난 한 달간 19% 상승했어요. 반면 나스닥은 4%, S&P 500은 마이너스 1% 떨어졌습니다. 중국 대기업에 투자하는 ETF FXI도 11% 상승했습니다. 즉 중국은 최근 무차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중 핵심 주식들은 무엇이냐? 중국 인터넷 관련, 중국의 언택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주, 증권주, 이 세 개 업종이 주도하고 있다. 이 나스닥 ETF QQQ와 비교해도 K-웹이 얼마나 본격적인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지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K-웹은 약간 주황색이고요. 아래 보라색은 QQQ입니다. QQQ는 일종의 나스닥 100 상위 나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ETF고요. K-웹은 중국 인터넷 관련주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K-웹은 31.5% 상승했고요. QQQ는 19% 상승했습니다. 즉 중국의 인터넷 관련주가 훨씬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게 1월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불과 6월 초부터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노란 점선 보이죠? 6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K-웹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QQQ가 중국 관련 기업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6월 초부터는 이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한마디로 6월, 그 다음에 중국의 대기업 증권주는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증권주, 인터넷,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왜 급등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증권주, 인터넷주, 그리고 반도체 주식 등의 상승을 통해서 19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디지털 기술과 금융,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탈피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군요. 7월 6일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7월 2일자 사설에서 중국 주식을 사라 이러고 완전히 풀무질을 했던 중국 증권부가 7월 6일 날 증시에 대해서 또 하나 사설을 냈습니다. 이 사설, 이게 제가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구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 사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핵심 문구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행후, 코로나 얘기하겠죠. 유행후 시대의 경제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주식시장에서 불마켓을 필요로 한다. 불마켓이 왔다가 아닙니다. 필요로 한답니다. 즉 중국 정부가 증시 상승을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가 불마켓 주식시장 왜 올라가야 되는지 원하는지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개발 트랙은 디지털화 및 진흥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를 클라우드 경제를 표현했는데요. 클라우드 경제가 급증 발전하고 있으며 주요 권력의 경제에 대한 핵심 기술, 반도체겠죠. 핵심 기술의 견입 및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자, 유행 후 경제 시스템은 주식시장에 불마켓이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클라우드 반도체 기술의 견인 및 지원. 자, 이건 나중에 다시 결론 내립니다. 이걸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국제 패턴의 주요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며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의 증권시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개방되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 속도를 높이죠. 그런데 자본시장 이것을 경쟁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것과 경쟁력 확대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를 들어 중국 정부는 증시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및 재정 완화의 물결이 제로금리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가 우세한 세계를 휩쓸고 있다. 부채 위기의 그림자는 계속 남아있다. 통화 완화를 계획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은 규제 개혁을 촉진하고 마이너스 금리와 부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 증시가 올라야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중국이 아니죠. 부채 위기도 중국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중국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를 상승미수의 해석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홍콩 문제도 그렇고요. 중국의 화웨이나 반도체 수출 금지 등을 통해서 중국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위협으로 보는데요.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 금융시장 선진화가 필요하죠. 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거기서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중국 기업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부 여론이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홍콩은 또 중국의 금융 자본 조달 시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근데 홍콩의 보안법 문제로 금융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반도체 판매 금지 등 이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왜? 그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중세 유럽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 경제 글로벌 전체에서 우뚝 서게 됐죠. 미국도 결국은 유럽에서 넘어온 세력들이니까 유럽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세 유럽이 중국을 제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스차일드는 이런 금융업, 네덜란드에서 발달한 증권시장 등 이 금융업을 통해서 유럽이 투자가 활성화됐고 투자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금융이 발달하면서 기술 혁신이 이어지죠. 자, 그렇다면 중국하면 중국 기업들 얼마나 부채가 많습니까? 이렇게 부채가 많고 미국 기업, 미국에서 자본 조달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활성화된 증권 시장에서 중국 국민들의 돈을 빨아들여서 디지털 기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러면 부채가 많은 중국 기업이 증시에서 돈을 빌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국 증시가 거침없이 오르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3,400포인트인데 조만간 4,000포인트도 훌쩍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이런 중국 정부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 모든 종목이 다 오르지 않고 다 오르긴 하지만 선두에 서 있는 게 기술주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인터넷, 그 다음에 반도체, SMIC 이번에 중국 본토에서 상장하려고 하니까 웬만한 반도체주 전부 다 모조리 상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의 기술주가 미국 증시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러면 중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달러가 들어온 만큼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은 확대된다.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될 때 중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것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증시가 정말로 활성화되면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죠. 중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 한국 기업 위험해질 수 있고 미국조차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 더욱더 주목해야 되고 이 중국 증시가 미국 기술주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국 나스닥 버블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중국에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한국 정부 증시 관련 세제 정책 나오고 있죠. ETF나 펀드만 투자해도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과세를 하고 양도세까지 세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투자라고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2천만 원만 벌면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시키겠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로 2천만 원 몇 억 수억을 벌었다고 금융종합과세에 합산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증시에 투자해서 2천만 원만 벌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과세하겠다? 한마디로 한국은 증시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모든 돈이 증시에서 빠져서 부동산으로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기업은 오로지 은행 대출만 받아서 생활하는 것인지 한국 정부 관계자 여러분 중국에서 배워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